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가운데 130억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지금 130억을 깎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 운영 예산, 네. 방통위가 지금 490억을 써요. 1년에? 방심위는 1년에 360억을 써요. 그중에 이제 인건비를 빼고 예. 방통위가 지금 입법 목적에 위배한 2인 구조인데 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입법 목적을 배반하는 거예요. 방심위가 360억 중에 방송 심의비가 80억이에요. 심의 활동 모니터하고 뭐. 예. 한 달에 한 7억씩 들여서 모니터하고 심의해서 언론사들을 괴롭히는데 예. 그 돈하고 이 각 부서 그 운영 경비 50억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언론 자유 지수는 떨어지고 이 국가적 갈등과 분란은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직원들이 있으니까 임금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빼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고? 주는데 대신 불필요한 활동하지 마라. 그리고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 뭐 해외 출장 가서도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몇 천만 원씩 출장비 그거 변상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해외 출장 가서 국제협력 업무 한다고 했는데 가서 그 보고서도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구글 만나서 그때 좀 외정보 뉴스가 차단 됐었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와도 안 맞고 그다음에 아무튼 출장 목적 위배 등등 해서 지금 의원들께서 이거 변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결산에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맨 위가 변상 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하는 거고 시정하는 거고 경고하는 거고 주의하는 거 5단계가 있는데 변상을 토해내는 거죠. 국회 기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 있는 곳에 대표 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세금 피와 땀과 눈물로 낸 세금 모은 세금인데 그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세금의 감시자인데 의회에서 이런 그 허투루 쓴 세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도 해야 하고 징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변상을 요구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아마 뭐 이의제기를 하고 뭐 그런 뭐 절차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 과방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없었죠. 저도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제 관례적으로 제일 센 조치가 시정 정도입니다. 시정 요구 정도. 그렇죠. 그럼 주의 경고 이런 건데 아니 그 국민의 피와 눈물이 밴 돈인데 이렇게 헛짓거리 했다면 그건 뭐 변상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2인 체제가 위법한 체제라고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인 체제에서의 모든 활동이 위법 행위니까 모두 멈춰라. 그래서 그렇죠. 관련 예산은 집행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더 크게는요. 지금 공화제라는 건 핵심이 삼권 분립입니다. 공화제 공화국은 왕국의 반대말이 공화국이고 그렇죠. 공화국의 기본 원리는 그 주인인 주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삼권이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하는 것인데 지금 입법부를 철저하게 짓밟잖아요. 아니, 입법부가 만든 법을 건건이 한 건도 아니고 10건도 아니고 20건도 아니고 21건째 거부권 행사해서 무력화시키고 국회 개원한 날 안 나온 게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37년 만에 처음이에요. 국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세자들의 그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을 심의하고 그 의결하는 국회가 견제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부정하는데 그거를 잘한다고 계속 뭐 방송 심의하라고 그래서 방송통신 규제하라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 100% 뒷받침해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심의해가지고 지금 법정 제재 29건인가 방심위가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29건 100% 제동이 걸렸잖아요. 가처분 다 인용되고. 네. 그러면 이거 변상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왜냐하면 이제 피소돼 가지고 그거 변호사 비용 보니까 대개 한 뭐 800만 원, 900만 원씩 그 수임 쭉 했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좋죠. 소송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 소송비만 2억 6천만 원 썼는데 네. 2억 6천만 원 뭐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게 안 써도 될 비용을 그렇게 국비를 낭비한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예. 그러면 변상 조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 방통이나 방심이 반응이 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지금 좌불안석일 터인데 예. 오늘 지금 결산 그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제가 있어요? 이제 위원장이니까 이제 회의 소집해서 하는데 김태규 네.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예. 안 나오겠다고 버텨요. 안 나온다고요? 실무자들만 보낸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방통위 결산 안 한다. 고 지금 이제 미룰 생각입니다. 왜 안 나온대요, 근데? 하여튼 뭐 희한한 사람이에요. 겪어보니까 어떠시던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에요. 저런 분이 판사를 했을 때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우선 그분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고 그리고 예의에 벗어나 있어요. 그 말과 행동 네. 형태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행동도 지금 당연히 자기가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무대행이니까 나는 위원장이니까 안 간다는 건데 법에 결산 심의할 때 무슨 부위원장이 나오라 한 것도 아니고 관례로 위원장을 양해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대신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와서 결산 심의하는데 결산이나 예산 소위원회 때는 이런 건데 이제 본회 그 상임위원회 때는 이제 기관장이 나오지만 소위원회 때는 부기관장이 나오는 걸 양해해 주는 건데 내가 기관장인데 직무대행이다 이거죠. 그러나 직무대행이면서 부위원장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과방위 차원에서 이 그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쳐요. 근데 예결위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복원될 예결위에서는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상임위원회 동의가 없으면 다시 원상 안 됩니까?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하면 예결위에서는 증액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근본 문제는 결국 2인 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지금 그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 역시 또 2인 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제 입법 목적이라는 게 이번에 가처분 인용하면서 방통위라는 것은 이제 단독 그 독임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뭐 이제 최종 결재권자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의제, 합의기구라는 건 정치적 다양성과 그다음에 조화를 중시해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모여서 뚝딱뚝딱 처리하는 그것이 거기에 정치적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나마도 아주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하는 이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겁니다. 이거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근데 헌재라고 다를까요? 헌재도 들여다보면 이건 방송통신위원 설치법에 방송의 독립,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그걸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건데 그 입법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비어 있잖아요. 3명의 자리가. 예. 그러면 이제 그 다 이제 여야 추천 몫이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예. 민주당 몫이 이제 2명의 방송통신위원을 지금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명할 생각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죠. 저 국회에서. 추천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의결하지요. 그럼 여당 몫 1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그거는 되는 이제 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뭐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튼 민주당 몫 2명의 추천 절차는 이제 시작이 됐다. 예, 예. 추천한다. 예. 기정사실로 봐도 예. 되는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가 저도 좀 헷갈렸어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합의제지만 그렇죠. 예? 중앙행정기관인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네. 방송위원회의 그 심의기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하고 합쳐가지고 네, 이제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16년 역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언론사는 지금 시어머니잖아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처럼 굴고 있는데 이거는 민간 독립기구예요. 예, 예. 예? 예. 민간 독립기구 공무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방통위에서 이제 360억 23년 같으면 올해 예산 뭐 한 360억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모니터한다, 뭐 심의한다 그래서 등등 한 80억 쓰고 또 운영 경비로 한 50억 쓴 거를 삭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멋대로도 썼지만 그 위원장이 자기가 장관급이다 그래서 내규로 1억 8천인가 이렇게 연봉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민간 기구가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무슨 장관급이냐 예. 그리고 1억 8천씩 갖다가 국민의 세금을 쓴단 말이냐 국민의 세금 써서 건건이 법원에서 제동 걸리는 헛짓하고 그래서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방심위원장은 다른 건 관심 없고 자기 월급 깎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럼 유일임 위원장이 온 다음에 자기 연봉을 올린 건가요? 셀프 인상이라고 해서 자기 월급도 올렸어요. 아, 스스로 올린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우원식 의장이 며칠 전에도 또다시 방송사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또 제안을 했는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지금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멀쩡한 방송사 사장 쫓아내고 자기 편, 자기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 지금 KBS 사장 그런 거 아닙니까? 네. MBC 사장도 그렇게 임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180명 민주당 그렇죠,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뭐 전부를 다 갖고 있었던 시절에 그 방송법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을 청와대가 막은 것 그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물론 좀 소신이 뚜렷한 사람을 임명해야 적폐청산한다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명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 역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공적 기구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시야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저는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금방 시간이 갔네요. 금방 가죠.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